자, 우리가 이제 인류의 출현과 선사시대의 문화,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신석기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을 했죠. 오늘 이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 자, 먼저 이 네 개의 시기를 가르는 중요한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자, 구석기와 신석기를 가르는 중요한 특징이 뭐였죠? 뭐라고요? 그렇죠. 농사를, 그러니까 이전에 구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가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와 청동기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그렇죠. 자, 계급이 발생했다. 자, 이전까지는 이제 모두 이제 평등한 사회였다면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계급이 발생을 하면서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청동기와 철기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중국과의 교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부터 그러니까 철기 시대부터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교류 안 했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면 청동기라는 거는 중국에서 들어온 거야,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고요. 철기가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청동기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청동기 시대.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약 2000년부터 이제 청동기 시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잠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신석기는 약 1만 년 전. 자, 그 다음에 청동기는 기원전 약 2000년부터 이제 청동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처음 이제 신석기 시대 농사를 짓고 나서 약 한 80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청동기가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 농사를 짓기 시작한 다음에 지금 8,000년 정도 지났대요. 청동기가 시작됐을 때. 그러면은 농사의 어떤 이제 생산력이 어떨까요? 8,000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니까 시행착오 끝에 생산량이 늘어나겠다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 청동기 시대에 보면 이러한 농업의 어떤 생산력이 증가되면서 자, 잉여 생산물 물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잉여 생산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남는 생산물이 있다라는 거야. 농사를 짓고 나서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걸로 이제 먹었어요. 먹고 났는데도 남는 게 이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잉여 생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잉여 생산물이 이제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이 발생했다. 많이 가진 자와 많이 못 가진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계급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자, 이런 계급 나눠지게 되면서 신분의 어떤 차이가 이제 나눠지게 되면서 뭐가 이제 등장을 하냐면 바로 자, 국가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됐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만들어졌다.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뭐예요? 장군 할아버지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렇죠? 고조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도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이제 청동기 시대, 이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자, 자기네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자, 그러면서 천선사상, 하늘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요걸 이제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선민사상이라고도 얘기해요. 선민사상, 천손사상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에서 이제 지배자들이 정당하게 어떤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의식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천손사상,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제 하늘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제 지배하는 거 당연한 거야. 요렇게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또 이러한 결국에는 이 국가의 어떤 지배자를 이제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장 곧 이제 그 지배자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우리가 정착 생활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정착 생활, 이후에도 이제 쭉 가겠지? 청동기 시대부터, 청동기, 철기 지나서도 쭉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전의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가나, 바닷가에서 정착 생활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청동기 시대, 이제 어떻게 돼? 농사를 짓고 나서 생산력이 이제 발달을 했으니까 1년 동안 먹고 살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이제 그 곡식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제 어떻게 돼요? 신석기 시대처럼 강가나 바닷가에 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좋은 자리, 좋은 땅에 이제 가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자, 배산임수라는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됐다라는 거야. 이 배산임수가 뭐냐? 배산. 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배산이라고 하는 거는 집 뒤에 이제 산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이 임해 있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야. 물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요러한 이제 위치에 이제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청동기, 인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뒤에 산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 우리 이제 겨울에 보면 찬 바람이 여기 북쪽에서 불어온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또 막아줄 수가 있고요. 또 산에는 뭐가 많아? 나무 이런 게 많은 거죠. 나무, 땔감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열매도 이제 채취할 수 있고요. 막 이러한 이제 장점들이 있고요. 또 물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 농사를 지으니까 물이 이제 필요하니까 물에서 이제 또 가까운 곳. 근데 또 물, 식수로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배산임수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살았다라는 게 이제 청동기의 이제 특징이고, 또 특징이 지상가옥화. 자, 이전에 우리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강가나 바닷가에서 뭘 짓고 살았대? 집을 뭐라고 그래? 그렇죠. 움집. 땅을 이제 움푹 패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이제 청동기 시대에는 자, 위에 요렇게 땅 위에 이제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거야. 지상가옥화됐다. 건축 기술도 더 발달됐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내려와서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이런 군장들, 지배자들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전에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보면 원시 신앙이 막 등장했죠. 뭐 영혼이나 조상을 숭배한다던가. 자, 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나서 자, 무덤을 만듭니다. 자, 그 무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인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자, 이 고인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 자, 땅이 이렇게 있고요. 돌이 이렇게 있고 위에 이제 덮개돌이 덮는다라는 거야. 덮개돌이 이렇게 있는 요런 형태고 요 안에 그러니까 여기 밑에 여기에 이제 그 시신과 어떤 이제 부장품들 요런 거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묻는 거. 요게 이제 고인돌인데 이 고인돌이 그러니까 세계에 지금 있는 이제 고인돌 중에서 약 한 80%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대. 고인돌이. 세계에 남아있는 것 중에. 그러면 이 고인돌이라는 게 모두 지배층의 무덤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 중에 80%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이런 지배자들이 갑자기 엄청 많이 이제 등장을 했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인돌이라는 거는 이제 당시 청동기 시대 일반적인 무덤의 어떤 이제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 고인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나머지 이런 4명이 옮길 수 있는 큰 돌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 4명이 옮길 수 있는 큰 돌을 활용해서 이제 무덤을 만든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자, 지배자의 고인돌이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 어떻게 돼? 대형 고인돌만 이제 지배자의 고인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족들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 곧 이런 군장들, 예를 들어 한 100명을 이끌고 있대요. 군장이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 100명이 이제 그 옮길 수 있는 큰 돌로 이제 고인돌을 만들겠죠.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고인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당시에 이제 무덤의 형태였고 큰 고인돌이 이제 지배층의 이제 무덤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또 어떠한 무덤이 또 있냐면 돌널 무덤이라는 것도 있어요. 널이라는 건 어떤 이제 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뭐 2가지가 있는데 뭐 뭐 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판, 뭐 이런 뜻이 2가지가 있는데 지금 돌널을 했을 때는 결국에 돌판으로 어떤 관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야. 하늘에서 이렇게 땅을 바라봤을 때 돌판, 넓적한 거를 이렇게 이제 땅을 파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세워놓은 다음에 요게 이제 시신을 이렇게 이제 묻고요. 돌 덮개로 이렇게 덮은
그런 모양새. 나중에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돌널 무덤의 형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또 청동시대에도 농사를 계속 지으니까 이 생산된 이 농산물을 어떻게 돼요?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저장을 하기 위해서 토기를 만드는데, 자, 이 청동시대에 유명한 토기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자, 바로 평안북도 의주에서 발견된 미송리식 토기. 라는 이제 토기가 엄청 유명해요. 청동기 시대에.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전에 우리 신석 시대에 유명했던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 끝이 이렇게 뾰족했죠? 자, 지금 미송식 토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약간 이게 두툼해요. 여기. 두툼하고요. 밑바닥이 평평하고, 땅에 그냥 놓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들고 옮길 수 있게. 그리고요, 입구가, 요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좁게.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미성식 토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이제 미성리식 토기 말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했던,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는 토기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신석기 시대의 그 토기 중에서, 이른 민무늬 토기 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민무늬 토기가 발견이 되는데 시기를 측정해 보니까 청동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민무늬 토기라고 하고 청동기 시대 이렇게 이제 했는데 똑같이 무늬가 없는 토기가 발견이 됐어요, 나중에. 근데 이걸 시대를 측정해 보니까 청동기보다 더 이른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걸로 이제 판명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무늬 토기에서 더 빠르다라고 해서 이름 민무늬 토기라는 명칭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자리가 좁아서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오른쪽으로. 자, 청동기 시대에 보면은 뭐가 시작이 됐냐면 또 자,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쌀, 벼농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벼농사가 시작됐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유명한 유물이 하나가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 바로 반달돌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반달돌칼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반달 말 그대로 이제 반달 모양이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구멍이 이렇게 이제 뚫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끈을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여기를 약간 이제 갈아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만든 거야. 그래서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용도냐면 벼에 그 이삭을 이렇게 떼는 용도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달돌칼이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벼농사를 시작을 했구나. 어느 시기에? 청동기 시대에. 그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요거 철기를 좀 옆으로 쓸게요. 자, 철기 보면은 결국 이제 철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철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보면은 이 중국에서 쓰는 어떤 이제 화폐, 명도전, 그 다음에 우리 창원, 경남 창원 다오리라는 지역에서 붓이 발견돼요. 자, 즉 이 명도전이라는 건 중국에서 썼던 이제 화폐예요. 그 화폐가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이 됐다. 또 우리 경남 창원 다오리라는 곳에서 중국에서 썼던 붓이 발견됐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 중국에서 쓰는 물건들이 발견됐다. 곧 우리가 어느 나라와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 철기 시대의 특징 한번 보면 바로 독자적인 청동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청동기의 의기화. 결국에 그러니까 청동기가 이제 제사할 때 쓰는 제사 도구로서 쓰였다 이런 뜻인데,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이 청동기라는 게 철기 시대에도 청동기를 썼어요. 자, 자, 여기가 이제 청동기 시대야. 자, 그러다가 여기 철기 시대 시작합니다 라고 이제 했어. 여기가 이제 철기야.
그렇다고 해서 이 청동기라는 게 그냥 이제 이 철기 시대에도 바로 안 쓰였냐? 그냥 이렇게 딱 끊어져가지고 이제 청동기, 철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철기 시대 초까지만 해도 청동기가 같이 사용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도 청동기를 사용했고요. 철기 시대에도 청동기를 사용했어요, 일단.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어떤 이제 그 청동 그 유물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청동기 시대에 사용했던 대표적인 청동기가 뭐냐면 일단 자, 비파형 동검이라고 있습니다. 동검, 칼이에요. 자, 비파 모양의 칼이다라는 건데 이 비파라는 건 이제 중국의 악기입니다. 자, 이 비파형 동검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식으로 여기 손잡이 이렇게 있고 요런 식으로 이제 생긴 거예요. 비파형 동검. 자, 그 다음에 또 거친 무늬 거울.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든 청동 거울이 만들어졌는데 그 거울의 무늬가 좀 이제 거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청동기가 철기 시대에 이제 오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세형 동검. 세라는 건 가늘다 이런 뜻이야. 가는 모양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비파형 동검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가늘어져요. 이 날이. 요게 이제 세형 동검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거울도요. 청동 거울도 잔무늬 거울이라고 해가지고요. 거친 무늬가 아니라 이제 잔잔한 무늬.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철기 시대에 발견된 그 유물 가운데서 또 유명한 게 있어. 뭐냐면은 바로 자, 거푸집이라는 거야. 자, 이 거푸집이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세형 동검을 만든다고 쳐요. 이걸 바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틀이 필요할 거 아니야. 자, 이제 돌에다가 이제 그 칼 모양을 이렇게 파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똑같이 다른 돌에도 마찬가지로 이 모양을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요걸 이제 합친 다음에 이제 여기 구멍에다가 이제 청동을 이제 녹여가지고 이렇게 붙는 거죠. 붙었다가 떼면 어떻게 돼? 요 모양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만들 때 청동 어떤 걸 만들 때 요 틀을 뭐라고 하냐면 거푸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거푸집이 우리 철기 시대에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봐봐요. 거푸집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는 곧 이제 청동으로 뭘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이제 청동 도구의 어떤 틀이 거푸집이니까 거푸집을 발견했다라는 거는 거푸집을 사용해서 이러한 청동 어떤 도구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에 어떻게 돼? 우리나라 스스로 독자적인 청동기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전에 이제 청동기 시대에 들어왔던 청동기는 어디에서 들어왔냐?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랑 교류는 철기 시대부터 했다며.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철기는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왔어. 우리나라에. 자, 근데 청동기는 어디서 들어왔냐면, 여기 위쪽, 시베리아 쪽에서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청동기는 다 어디서 온 거야? 여기 시베리아 지역에서 다 수입품이다라는 거야. 근데 철기 시대에 왔어요. 철기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 거푸집 이런 걸 이제 활용해서 우리나라 스스로 이제 청동기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요. 또 여기 청동기에 뭐라고 돼 있어? 의기화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이 청동이라는 게 당시 희귀할까 아니면 흔할까? 이 청동이라는 거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귀할까 어떨까? 흔할까? 자, 우리 올림픽에서 어떻게 돼요? 1등 어떤 메달이죠? 금메달. 2등은 그렇죠. 은메달. 3등인 동메달. 자, 금, 은, 동. 세 번째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올림픽에서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 옛날부터 귀했다라는 거야. 자, 이 청동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에다가 뭐 아연, 뭐 주석 이런 거 이제 섞어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청동이 기본적으로 이제 귀한 이제 그 금속이고요. 그래서 이제 청동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지배층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보면은 근데 이제 봐봐요. 청동으로 지금 칼 같은 것도 만들잖아. 청동 칼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돌보다 좀 무딜 거 아니야. 구리가 이제 섞여 있으니까. 구리니까. 그러니까 실제 전투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야.
막 싸우는 게. 그 다음에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간 이 청동이라는 게 약간 빛이 색이 난데 약간 이제 연두색, 밝은 연두색빛.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 반들반들 닦으면 약간 이제 빛이 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거울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자, 청동기 시대에 이렇게 비파형동검 거치무늬 거울을 사용하다가 이 철기 시대에 왔어요. 자, 이 세형동검, 뭐 잔무늬 거울 이런 게 다 어떻게 돼? 실제 이제 뭐 어떤 전투에 사용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의기처럼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철기 시대에 막 이제 그 뭐 지배자들이 막 제사를 지내요. 뭐 한 손에는 막 이제 막 세형동검 들고 이제 막 그 목에는 막 이렇게 거울 이렇게 이제 매달고 또 이제 청동 거울도 있어. 청동 방울. 청동 방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 막 번쩍번쩍 막 거리면서 막 이제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기가 제사 지낼 때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거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자, 여기 청동기 시대에 사용됐던 청동기는 다 이제 북방에서 전래된 우리 북방에서 전래된 청동기고요. 자, 철기 시대에 이제 발견된 요러한 이제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 청동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봐볼게요. 지금 자리가 좀 없어서 요 청동기의 의기화 요 표 밑에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잠깐 해볼게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자, 뭐냐면 철기 시대에도 이제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철기 시대에 유명한 무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독무덤이라는 무덤이야. 자, 이 독이라는 건 이제 장독대 할 때 그 독자 항아리라는 뜻이야. 항아리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붙이는 거야. 항아리 두 개를.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시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항아리 이렇게 두 개를 이어 붙이고요. 이거를 이제 땅에 묻어가지고 만든 무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독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철기 시대 잠깐 보면은 철기 시대가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철기로 만들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이제 우리 그 농기구, 또 하나는 무기 이런 거 이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졌다. 하면서, 그러니까 무기가 더 그러니까 농기구, 그러니까 기구가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력이 높아져요. 자, 그 다음에 철제 무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전쟁. 이 활발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특징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함께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봤는데, 한번 봐볼게요. 청동기 시대 이제 계급이 발생하고요, 생산력 증가하면서 이제 계급이 발생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국가가 형성됐다. 자. 이러한 이제 지배자들은 군장이라고 이제 불렸고요. 이러한 군장들은요, 그 어떤 지배의 어떤 정당성을 위해서 뭐 천손사상, 삼민사상 이렇게 이제 그 의식을 이제 주입을 했고, 또 배산임수, 그 다음에 또 지역에 살고 또 고인돌이라는 무덤, 또 미송식 토기 이런 거, 또 중요한 게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이제 특징 여러분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에 오면 이제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자, 청동기는 북쪽에서, 철기는 이제 중국에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요러한 이제 명도전, 붓, 요런 게 이제 발견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독자적인 청동기. 청동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이제 청동 도구들. 자, 철기 시대는 이러한 이제 도구들이 있는데, 자, 이 거푸집의 존재를 이제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 스스로 이제 청동기를 만들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의기화, 제사 지내는 어떤 용도로서 청동기를 사용을 했고요. 또 이제 무덤 중에서는 독무덤, 이런 이제 독무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확인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요, 이제 청동기, 철기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